단계별로 구축해보는 배포 파이프라인이에요. 여기에서는 앞으로 강의에서 어떤 단계로 배포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어 나갈지랑 이 툴들을 사용하면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레벨 1단계는 젠킨스 기본 구성을 이용해서 앞 강의에서 구축을 해본 내용이에요. 깃허브에서 이렇게 릴리즈 파일들도 가져왔고 이렇게 실행 순서에 따라서 빌드 배포를 했었죠. 실제 실무에서도 프로젝트를 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차차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 구성은 툴들을 사용하는 명령어라든지 젠킨스 UI를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내가 만들려는 파이프라인을 가장 직관적인 형태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초반에 당연히 연결될 줄 알았던 도커나 쿠버네티스 통신 그리고 깃허브에서 릴리즈 파일을 가져오는 것조차도 여러 이유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첫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는 최대한 구성이 복잡해질 만한 툴이나 플러그인 사용들은 지양하고 이렇게 직관적인 형태로 만들어서 완벽보다는 완성을 목표로 하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다음으로 젠킨스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 구성으로 빌드 배포가 쭉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한 번만 실행하면 되는 거고 근데 레벨 1의 기본 구성도 이렇게 아이템 간에 트리거를 걸어 놓으면 한 번만 실행해도 된다는 점에서 똑같거든요. 그래도 젠킨스 파이프라인을 쓰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렇게 시각적인 스테이지 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단계가 성공으로 잘 끝났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클릭을 하면 해당 구간의 로그만 보여주기도 해서 모르는 사람이 이 화면만 봐도 파이프라인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각적인 UI를 제공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좀 강력한데 바로 젠킨스 파일이라는 걸 릴리즈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쓰면 야물 파일이랑 도커 파일처럼 사전에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로 젠킨스 파이프라인을 실행시킬 수가 있거든요. 레벨 1에서 UI로 구성을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만들었었는데 이게 처음 만들 때는 의미가 있었지만 10개, 20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힘든 거죠. 그리고 뭔가를 코드로 관리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복사해서 쓰기가 좋고 변경 이력 관리도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리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단점이 있다면 처음엔 그 스크립트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에요. UI로 구성을 하면 직관적이고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나 가이드가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스크립트는 점 하나, 괄호 하나만 잘못해도 에러가 나죠. 그게 유일한 단점인데 그래도 처음부터 스크립트를 만들기보단 레벨 1 구성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걸 스크립트로 옮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레벨 1을 구성해 놓으면 젠킨스에서 내가 만든 UI 구성이 스크립트 코드로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기도 해서 처음부터 젠킨스 파일을 만들 때 문법 에러나 구글링을 하느라 시간을 뺏기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벨 2 단계가 다음 강의부터 할 내용들이고 다음으로 레벨 3입니다. 커스터마이즈랑 헬름 배포를 해볼 건데 레벨 2와 똑같은 구성에 배포의 큐브CTL만 커스터마이즈랑 헬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릴리즈 부분도 이렇게 변경이 돼요. 커스터마이즈랑 헬름은 단순 파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패키지를 가져온다고 말을 하는데 이 패키지를 사용하면 야물 파일을 동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야물 파일을 왜 동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A라는 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야물 파일들을 사용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현재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앱을 쪼개는 경우가 많아서 비슷한 구성으로 여러 앱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B나 C, D 앱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A의 야물 파일들을 복사해서 네이밍만 바꾸는 식으로 작업을 해요. 그리고 각 환경마다 또 환경 정보가 다르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env 부분을 모두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로 인프라를 만드는 건 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를 늘리는 작업에서는 엄청 쉬워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헬름이나 커스터마이즈가 나오게 된 배경인데 쿠버네티스의 앱들을 늘리기는 쉬워졌지만 이렇게 일일이 복사를 해서
네임이나 ENV를 수정하는 것도 귀찮아진 거죠. 그리고 서비스의 옵션 하나를 변경하게 되면 이 전체 서비스들을 다 건드려야 되는 거고요. 근데 헬름을 예로 헬름 템플릿이라는 걸 만들면 서비스의 경우 이렇게 네임이나 셀렉트 부분에 스태틱한 값이 아닌 변수를 넣게 되고, 헬름으로 배포 명령을 날리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커맨드를 실행시키는데, 여기 name과 env라는 키에 A앱을 개발 환경에 배포할 경우 이런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결국 여기에 배포되는 야물 파일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포트를 8080이 아닌 다른 값으로 다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 템플릿 하나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누락될 일이 전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게 야물 파일을 동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이유고, 저도 한 프로젝트에서 한 환경에 30-40개 정도 되는 앱을 배포를 해야 될 때 도저히 이 동적 구성을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헬름 패키지 또한 처음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레벨 2의 구성이 다 끝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구축을 하는 게 좋고요. 번외로 제가 리더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뭔가 큰 거를 시간 들여서 만드는 것보다 파이프라인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하나씩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사람이 더 믿음이 가요. 왜냐면 결국 잘 안 됐을 때 책임은 리더 몫인데, 조금 느리더라도 작업하는 순서가 눈에 보이는 게 마음이 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단계적인 느림은 체계적으로 일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반면에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한 번에 큰 거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그 과정이나 중간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리더는 상당히 불안해져요. 그리고 그런 마음 때문에 어느 정도 굴러가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에 대한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애가 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보다 탓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장애는 단계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때 리더가 진행 과정을 잘 알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 장애를 다른 방식으로 커버를 해주면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어줄 수가 있어요. 제가 IT를 하면서 겪어본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상황에서 도와주려는 성향이 많고요. 그래서 결국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뭔가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리더에게 내가 하는 일을 자세히 알리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또 이때 리더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잘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게 핵심이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질까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레벨 4로 아르고시드를 써서 배포를 분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CI/CD 환경에는 빌드까지만 있고 쿠버네티스의 인프라 환경에 아르고시드를 설치할 건데,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또 헬름 패키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로 헬름 패키지를 가져와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배포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먼저 젠킨스 파이프라인을 실행시켜서 소스 빌드랑 컨테이너 빌드를 하고요. 배포는 여기 릴리즈 파일을 수정하는 게 배포 행위가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첫 배포가 된 이후에 아르고시드는 GitHub에 있는 형상관리 파일이랑 실제 쿠버네티스에 배포한 야물 파일들에 대해서 동기화를 시켜놓거든요. 그래서 GitHub에 패키지가 수정이 되면 자동으로 쿠버네티스의 리소스를 변경시켜주고, 반대로 누군가 쿠버네티스의 리소스 옵션을 직접 변경을 하면 GitHub의 내용을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르고시드가 쿠버네티스와 릴리즈 파일 사이에서 계속 싱크를 맞춰주는 게 배포가 되는 셈인 거예요. 이렇게 문서와 실체를 항상 똑같이 유지를 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르고시드의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편하게 볼 수 있는 UI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쿠버네티스 대시보드보다 좋고 편의 기능이 많아서 굳이 다른 쿠버네티스 관리 대시보드를 쓸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직접 구성하기 복잡했던 블루그린이나 카나리 배포를 쉽게 쓸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해 주고요. 여기까지가 아르고시드를 쓰면 좋은 이유였는데, 앞으로 남은 강의에서 이 단계로 배포 툴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각각의 툴들을 A부터 Z까지 자세히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제가 실무에서 써먹었던 기능들을 위주로 현재에서 배운 내용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샘플 환경들을 자료실에 잘 정리를 해 놓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레벨 4 수준의 구성이 갑자기 필요해졌을 때 이걸 보고 환경을 금방 구축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 강의도 끝까지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